이제 뭐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게 없어. 근데 공부는 여러분 정신무장 진짜 하셔야 돼요. 객관식 파트 보면 놀랄 거예요. 놀랄 거예요. 요중에 지금 뭐 저거 객관식 파트 대보세요. 작년에 떨어진 사람들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펜차 확 느껴요. 그죠? 아무리 잘해도 작년에 한 사람보다 잘하기 힘들 거예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 때문에. 그럼 이제 괴리감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막 문제 풀어주는데 막 끄떡끄떡하는데 여러분들 못 따라올 거거든요. 어려워가지고 죽어라 복습해야 된다고. 근데 옆에서 끄떡끄떡하고 있으니까 저건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그 괴리감 오는 거야. 응? 근데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이거든. 작년에 공부했던. 근데 학원에서 모의고사 내면 작년이랑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100점은 절대 없어. 이 공부가 그렇다고. 내가 문제를 똑같이 내. 근데 100점은 아무도 없다고. 이 공부가 그래. 자, 2-164페이지 정신무장 하시고. 그죠? 괜찮다.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다. 11월인데 11월인데 그지? 2차 수험생들한테 지금부터 하라 그러면 아직 100회독도 안 난다. 100회독도. 여러분들 100회독까지 필요 없다. 자, 2-164페이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돼 있죠? 그죠? 기본소득 곱한다. 6, 15, 24, 35, 38, 40, 42, 45% 구간이 있다. 됐죠? 저는 예전에 이 속산표 다 암기했었는데 이제 많이 바뀌고 구간이 쪼개져가지고 암기가 안 돼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과표가 원래는 1200까지였는데 1400으로 바뀌었고요. 4800이었는데 5000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누진 공제액이라는 게 빠졌어요.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속산표 있죠? 그죠? 고시생들이 속산표를 대부분 다 암기하고 가거든요. 2차 수험생들은 거의 다 암기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1400까지는 6%고 5천만원까지는 1400 초과 5천만원까지는 84만원 더하고 15% 곱하는데 이 간편법은 그냥 15% 바로 곱하면 되는 거야. 구간 필요 없이. 그리고 누진 공제액이라는 126만원을 빼면 돼. 이게 조금 더 빨라. 수험생들이 이걸 좀 암기해가. 근데 너무 구간이 많지. 그럼 암기는 요즘에 1차 수험생들이 대부분 암기해 가더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데 처음엔 조금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주로 3억원 이하까지 등장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암기해 갈 것 같으면 1400까지는 6%, 5천만원까지는 15% 곱하고 126만원, 8800까지는 24% 곱하고 576만원, 1억 5천까지는 35% 곱하고 1544만원, 3억원까지는 38% 곱하고 1994만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암기할 수 있을 거야. 많지도 않고 그 정도는. 나머지도 뭐 암기하면 더 좋겠지만 암기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없고. 시험에 등장하면 어떻게 등장하는데요? 여기 구간이 등장해. 구간이 등장해. 근데 여기 속산표로 등장 안 하고 위에 기본 세율 구간으로 등장한다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속산표로 암기해 가는 거야. 됐죠? 자, 여러분들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오늘 점심 먹을 때 다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뺨을 때려주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다 없네. 장병훈 선수가 저렇게 겁을 줄 줄 몰랐네. 그지? 독서를 가라 아니라 했잖아. 그지? 저게 현실인갑다. 이걸 자각하는구나 이제서야. 이렇게 서로 뺨을 많이 때려주면서 왼손으로 때리세요. 오른손 밥 먹어야 되니까 때리면서. 자, 2-165페이지 죄송합니다. 특례 1번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특례돼 있죠. 그죠? 이제 앞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산출세 계산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45페이지 페이지까지 엮어줍니다. 2-45페이지라고 돼 있죠. 예,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예, 직장생활 그만뒀죠. 그죠? 죽기 살기. 책상에 앉아서 이거 펴안고 있어. 펴안고 있어. 사람들 와가지고 뭔데 공부하나? 모르겠네. 누가 책을 펴나 이렇게. 공부하는 걸 알면 희생이 엄청나. 견뎌가서. 그런데 여자는 스타일. 남자는 멋있어. 직장생활 할 때 남자들 만나면 윗선에 얘기해가지고 업무 조정해. 편안깝다 해가지고. 여자들이 희생이 심할까 보지. 남자들 당신 장난.
내가 공부하는 걸 주변에 알리면 안 돼. 그럼 니는 직장 그만두기 전에 어떻게 했는데 전날 밤에 김현덕 회사에 강의 듣는 거야. 요만큼 들었어. 3시간짜리 못 들어. 2시간짜리 못 듣지. 직장 생활하니까. 요만큼 듣잖아. 뒷날 아침에 출근할 때 엄청 일찍 출근해가지고 요거 복사 떴어. 복사. 그래가지고 저기 키보드 밑에 깔아놓고 보는 거지. 보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데 카메라 사진 찍었지. 사진 찍어가지고 그 밑에 띄워놓는 거야. 띄워놓는 거야. 일할까? 아니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잖아. 틈새 네이트만 하잖아. 안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직장인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뭔데? 와 내가 회사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만두고 공부하면 뭐가 돼도 되겠는데 공부 그만큼 안 해. 왜? 직장 생활 때 일 그만큼 안 하니까. 스스로 가슴에 쏘아놓고 생각해봐. 틈새 보내는 시간 얼마나 많은데 마우스 담배 피다 보지. 커피 마시지. 후배들 있으면 괜히 한번 건드리지 이렇게. 이 사람한테 한번 봐라 이래. 네이트만 그런 시간에 공부해도 뭐가 돼도 되지. 근데 사람질 안 돼. 주식 쳐다볼 시간에 책 보면 돼. 너무 잔소리하나? 아까 좀 충격이었어. 더 많이 해. 알았지? 그 정도 해가면 안 돼. 자, 2-44페이지 보세요. 2-44페이지 금융소득 금액 돼 있죠? 우리 조계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계산했다고. 그래 계산하고 나니까 밑에 2번에 이제 종합소득 금액 타소득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방금 다 공부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과표가 나오는 거야. 그 과표에 세율 곱할 건데 산출세액 계산할 때 괄호 1번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에 큰 거래 돼 있죠. 그죠? 산식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요게 원칙적으로 산출세액 계산하는 산식이에요. 동그라미 1번. 어떻게? 과표가 얼마든 상관없이 2천만 원까지는 14% 세율 적용하면 되지. 그지?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하자. 과세 표준에서 2천만 원 뺀 거.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하지. 6%부터 45%까지. 됐죠? 요게 원래 산출세액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즉 분리과세 효과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자,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계산할 때 2천만 원을 구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을 안 했었다고. 기억나요? 그거 할 때 했었잖아. 근데 두 번째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교세. 이 비교세가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하래. 됐죠? 자, 보세요. 그 비교세액은 뭔데? 의미를 이해하면은 암기가 편해. 비교세액은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다라고 보면 어떻게 세금이 나올까라고 보고 계산하는 게 비교세액이야. 비교세액. 그러면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을 때 금융소득 분리과세하면 몇 프로인데 세율이? 14%지. 근데 비용업 대금의 이익은 몇 프로인데? 25%.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보자. 비용업 대금이 있으면 이거는 25%한 거 보고. 그리고 나머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 곱하고. 이게 금융소득이네. 그지? 그러면 이제 타소득이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해보자. 타소득 여기서 뭘 빼야 되는데? 소득공제 빼야 된다. 그지? 여기에다가 기본세율 적용해보는 거지. 됐나요? 칠판 보세요. 됐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뭔데? 이 타소득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한번 넣어보자 그 얘기야. 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우리가 사업소득인 줄 알았는데 출자만 한 공동사업자라서 배당소득으로 봐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한번 계산해보고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번 계산해보고 두 번 계산해봐가지고 둘 중에 큰 걸로 하자 그 얘기야. 그럼 위에 산식은 타소득에 지금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산식 하나 더 만들면 되겠네. 어떻게? 둘 중에 큰 거.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있다면 요것도 14%로 금융소득처럼 해오고, 그리고 타소득에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뺀 금액에 기본세율 적용해보고. 됐어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있으면 요거를 금융소득으로 보고 한번 계산해보고 타소득으로 보고 한번 계산해보고. 됐죠? 그래서 큰 걸로 한다고.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됐어요. 자, 밑에 괄호 2번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돼 있죠? 그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되잖아. 그죠? 그럼 뭐 타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앞에 있는 건 뭔데요? 금융소득 분리과세 했을 때. 됐죠? 됐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해야 돼. 아, 요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인데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또 종합과세 해야 되잖아. 그거야. 그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중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으면 25%. 나머지는 14%. 뒤에 더한다고 돼 있다. 뭐? 둘 중에 큰 거. 됐죠? 뭐가 됐는데 위에 괄호 1번 사식이랑 똑같네. 그지? 그냥 그래 하면 되겠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밑에 방법이 실전용이라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써놨어요. 됐어요? 뭐가 됐는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7번 보세요.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얘를 계산할 줄 아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비교세. 그럼 얘를 계산할 줄 아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얘가 더 크게끔 나오게 출제를 한다고. 됐어요? 됐나요?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경우로 출제를 해요.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그렇게. 근데 2천만 원이 안 되게 한 문제 등장한 적도 있어요. 물론 3출세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됐죠? 자,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책이 없어요. 써머리 없어요. 기본적으로. 729페이지. 729페이지. 그래도 올해는 이제 사람이 많이 줄어가지고 여러분 몇 명 안 되잖아. 몇 명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객관식한테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제 오늘 내일 하고 나면 이제 재수를 떠나거든. 한동안 이제 또 원가랑 재무한다고 볼 일이 없을 거라고. 그 사이에 부가세법 다 닥쳐야 돼. 부가세법 문제부터 풀 거야. 그리고 법인세법 문제 풀고 소득세법 문제 풀 거라고. 그죠? 문제를 풀 거라 이제 복습시켜준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다 해와야 돼. 다음 주에 와야 돼. 그럼 다시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다음 주부터 이제 재무회계 원가회계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전에 복습 다 돼 있어야지. 객관식 문제 풀어야 되니까. 기본 예제 풀 줄 알면 객관식 문제 다 풀려. 객관식 문제 그냥 요령하는 거 요령. 근데 세법은요 좀 달라. 계정세법 해야지. 그리고 기본세 문제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냈는데 모의고사 보는 사람 없어요. 문제 보는 사람 없지. 모의고사 보아? 안 보지? 봐? 집에 갖고 가더만. 집에 왜 갖고 가는 거야 근데? 휴지가 없어? 좀 빡빡해가지고 휴지를 못 쓸 텐데. 집에 가서 풀어? 안 풀잖아. 조기 아깝게. 집에 가고 안 풀 건데 왜 달라고 그러는 거야 학원에? 전국을 찔렀냐? 집에 갖고 가면 푸냐고. 시간 정해가지고 안 풀잖아. 저 휴지로 쓰려면 이렇게 비벼야 돼. 빡빡해가지고 상처난다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자, 풀어봅시다. 729페이지. 저 밑에 예제. 자, 거주자값 시에 2025년도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래. 됐죠? 먼저 지수 전금액이다. 소득 내역을 보니까 쭉 눈으로 한번 봐봐. 아, 금융소득이 있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종족의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 이거 해야지. 그죠? 자, 해보자. 괜찮다. 아,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괜찮다.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찍는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서관 일찍 가야지. 일찍 가봐. 그 도서관에서 공부 제대로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거기 줄 서 있는 애들이 제대로 하는 애들. 아, 그런 거 안 궁금해. 새벽에 갔는데 내보다 일찍 온 애들이 있는 거야.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어. 근데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젖어 있어. 와, 딱
부지런 떠네 얘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도서관 자리 딱 잡잖아. 자리 잡고 밖에 나서 커피 한 잔씩 마실 거 아니야. 그때 나 입으로 빙빙 돌아. 뭐 하는 애들인가 싶어가지고. 뭐 하는 애들인가 싶어가지고 빙빙 돌면서 이렇게 쳐다봐. 이거 봐. 뭐 하는 애들은 토플 공부한다든지, 대학원 가서 해외 대학원 가서 막 토플 공부한다든지, 뭐 GRE, GMAT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GMAT 이런 거. GMAT. GRE 이런 거 들어봤어요? 토익, 토플 들어봤어? 토익은 생활 영어. 토플은 생활 영어보다 조금 높은 거. 영어 시험이 최고봉. 영어 단어 막 뭐가 나오는데 독해 문제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연 계열의 영어 시험 최고봉. 경영 계열의 영어 시험 최고봉. 해외 MBA 가려면 GMAT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 군대 있을 때 한 달 고참이 서울대 약대 출신이라 했잖아. 그 부산 사람이었거든. 형님 같이 영어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GRE 영어 단어 암기하자 그러더라고. 예? GRE를요? 아 병원에 나중에 GMAT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공부할까요? 하루에 몇 개씩 할까요? 영영사전으로 공부하자. 하루에 단어 20개 외우기로 했는데 영영사전이니까 영어로 풀어져 있잖아. 풀어져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5개야. 100개. 이게 9개 다 하더라고. 결국에는 저기 수능 다시 봐가지고 의대로 가시대. 근데 부럽지 않았어.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맨날 놀렸어. 에어리드. 머리 62호가 썼어. 모자 62호. 나 58호. 62호.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하이버가 안 맞아. 하이버가 계속 공중에 떠 있어. 부럽지 않았어. 칠판. 자, 이자.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당길게요. 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개, 출장, 뭐 3차배다. 그죠? 옆으로 쫙 쓸게요. 자, 자료 하나씩 던져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 800. 아무 말이 없네. 이자 소득 조건부 과세 900. 자, 비용업 대금이 800. 비용업 대금의 이익 900 있네. 원천 징수됐나? 그런 말이 없네. 그럼 원천 징수됐겠지. 900. 대신에 비용업 대금의 이익. 출자금도 사업자 매당 400. 그리고 비상장 법인으로부터 매당 300. 아무 말이 없네. 그러면 그로스업 대상. 자, 그다음 일본에서 받은 이자 200이네. 국외 이자네. 일본에서 받은 이자는 국내에서 원천 징수 안 됐대. 무조건 종합과세 얼마? 200.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이네. 또 다른 자료 있나? 소득공제 다음 페이지에 있네. 됐죠? 자, 저만 할게요. 1900, 400. 실파. 자, 1900, 300. 더하니까 2200. 2천만 원 초과되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네. 그지? 자, 2천만 원. 잘못했어? 내가 헛소리가 들리나? 환청이 들리나? 자, 2천만 원을 초과한 게 얼만데? 2천만 원을 초과한 게 200. 원래 그로스업 대상은 얼만데? 300. 둘 중에 작은 거. 여기다가 몇 프로? 10%. 내년부터 11%로 바뀔 거야.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 법인세 세율 구간 올라가니까. 지금은 10%로 합자고. 알고 있지만 10%로 하자고. 답안 맞춰봐야 되니까. 그럼 20만 원. 그죠? 그럼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220만 원이 아니라 2,620만 원이지. 그죠? 자, 여기다 쓰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 2,620만 원.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 아까 얼마 있었어요? 3,500이가 있었다.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5,000, 6,120만 원. 됐죠? 여기서 소득공제 차감해야죠. 소득공제 아까 220만 원인가 있죠. 그리고 과세표준이 나온다고요? 과세표준 5,900만 원.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그럼 나누면 되죠. 별거 없죠. 자, 이제 산출세 계산해보자. 칠판. 첫 번째, 원래 산시 과표 5,900 중에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 됐죠? 더하기. 요렇게 일부러 표시해줄게. 과표 5,900인데 여기서 2천만 원 뺀 거에 기본세율. 됐나요? 대답 보고 이제 좀 할게. 요거 하면 얼마가 되냐면 7390 739만 원. 됐죠? 비교세 계산한다. 두 번째.
중에 큰 걸 했다. 그런데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있으니까 또 두 번 해야 되겠네. 처음에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다소득에 한번 엎었다가 그 다음 금융수도로 봤다가 이렇게 계산하자. 자, 두 번째 비교세액이래. 비교세액의 의미는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더라면 세금이 얼마가 될까라는 게 비교세액이다. 금융소득은 얼마인데? 2천. 금융소득 얼마예요? 금융소득 얼마예요? 얼마예요? 2,600이에요. 왜 자꾸 강조하는데 수험생들 어떤 실수하는지 알아? 2,620으로 금융소득을 계산한다고. 아니야. 2,600이지. 왜? 지금 비교세액은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한다라면 세액이라고. 분리과세한다면 그로스업이 포함이 안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수험생들이 이 20을 자꾸 써버려. 왜? 요걸 보고 계산하거든. 요걸 보고. 사람이지라 다 비슷해. 실수하는 데가. 2,620이 아니라 2,600 가지고 해야 돼. 그죠? 자, 우리는 쪼개보자. 이자가 1,900, 배당이 300, 2,200. 요거 일단 타소득으로 한번 넣어보자고. 그럼 2,200. 그 중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얼마인데? 900에 대해서는 25%. 됐죠? 그럼 나머지는 얼마인데? 1,300. 됐죠? 요거에 대해서는 14%. 됐죠? 금융소득. 됐죠? 자, 그리고 타소득. 타소득은 어떻게 되는데? 사업소득 3,500 있네. 그지? 조금만 더. 여기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포함시키죠. 일부러 이렇게 표시해줬다. 됐죠? 소득공제는 얼마인데? 220만원. 여기에 기본세율 한번 적용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요 400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금융소득이라고 보고 한번 해보고. 됐어요? 됐죠? 해답 보고 할게요. 요게 큰지 요게 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걸 해서 이번에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422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아니 833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다. 됐어요? 됐어요? 자, 얘기해줘. 뭐가 더 커요? 833만원. 그럼 산출세액은 얼마야? 산출세액 얼마야? 833만. 됐어요? 됐나요? 됐죠? 더 갑니다. 뭘 더 가는데? 우리 앞에서 그로스업 공부할 때 그로스업은 10% 곱한 걸 더하지. 왜 더하는데? 세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지? 그로스업은 귀속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거랬지. 그럼 이중과세를 조정해야지. 왜 뭘 더하는데? 세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더해놓고 밑에서 뭘 빼? 배당세액 공제라는 명목으로 뺀다 했지. 그지? 됐죠? 배당세액 공제. 빨리 페이지 찾아가봐. 써머리 옆에 펴놔놓고. 빨리. 찾았어요? 뒤에 가야 있지. 세액 공제인데 앞으로 가고 있으면 어떡해. 오늘 이제 끝이라고. 오늘 끝이니까 오늘 잔소리 많이 했지. 객관식반 때부터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 도태되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왜 눈에 안 보여? 185? 185? 185. 누가 줄 안 쳐놨어? 줄 안 쳐져 있어요? 표정이 전혀 안 했다. 2-46페이지 펴보세요. 2-46페이지. 배당세액 공제 있죠? 그 체크돼 있죠? 안 배웠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했다고.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자, 배당세액 공제합니다. 차감합니다. 둘 중에 작은 거. 됐죠? 첫 번째가 뭔데?
그로스업 금액. 이 그로스 금액 얼마예요? 20만 원. 됐죠? 자, 그다음 산식 불러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산출세 칠판. 산출세 얼마? 833만 원. 거기서 뭘 빼래요? 비교세. 이거 칠판. 비교세가 얼마예요? 비교세가 얼마예요? 계산해 줬잖아요. 833만 원. 얼마예요, 그러면? 0이지. 둘 중에 작은 거 얼마예요? 0이지. 배당세 공제 0. 되나요? 자, 의미 설명할 거예요. 한 번밖에 설명 안 할 거예요. 배당세 공제는 뭔데? 배당세 공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거랬다고. 이중과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데 배당수익 공제한다는 얘기가 뭐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한 번 과세가 됐고 수취하는 주주 단계에서 한 번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10% 곱한 걸 더한 이유는 세전 금액으로 돌리기 위해서 10% 곱한 걸 더했다고. 그리고 배당세액 공제까지 해야 실질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조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배당세액 공제 그로서 한 금액을 빼는 건 이해되는데 왜 둘 중에 작은 거에서 0이 됐냐 이거야. 밑에 산식은 뭔데? 산출세액에서 비교세액을 뺐대. 그럼 비교세액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비교세액은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했다라고 봤을 때 세액이래. 분리과세 했을 때. 그럼 뭐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했을 때 세액이 산출세액이 됐다는 얘기는 분리과세 한 걸로 보고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산출세액 계산하는 의미는 계산 산식의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은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을 때 세액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둘 중에 큰 걸 하도록 돼 있다고.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2차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세무회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어요. 제일 마지막에 항상 소득세법을 풀어요. 소득세법. 시간 안에 못 풀죠? 그렇지만 배당세 공제 0 하고 나와요. 1점이라도 받으려고. 뭐 안 풀었다면서요? 추측하는 거예요. 출제 교수님이 분명히 비교세액이 더 크도록 출제하시겠지. 왜? 이거 산식을 아는지 물어보고 싶으니까. 비교세액이 산출세액이 되면 배당세액 공제는 0이니까. 그래서 0 쓰고 나온다. 학창시절 때 수능에 수학시험에 100, 0 이렇게 쓰듯이 그런 거예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우리 시험에 10문제가 등장하면 그 중에 한 7, 8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앞에서 걱정하지 말았던 거예요. 한 2문제만 여기까지 나와요. 그럼 수험생들이 기피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려워서 수험생들 다 잘 푼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것부터 풀려.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다른 것부터 풀더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2차 시험 때 그러면 어쩝니까? 2차 시험 때는 왜 배당세액 공제만 쓰고 나옵니까?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소득세법부터 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푸는 수험생 거의 없죠. 왜요? 이미 여러분 이게 틀렸을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미 틀렸을 거거든요. 이미 연금소득이 틀렸을 거거든요. 이미 기타 소득금액이 틀렸을 거거든요. 그럼 종합소득금액이 틀렸겠죠. 그죠? 그럼 어디에서? 소득공제, 인적공제에서 부분점수 좀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한다고 계산할 의미가 없죠. 어차피 엉터리니까. 그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소득세법을 제일 마지막에 풀어요. 그죠?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중에 뭐부터 풀지 그걸 고민을 해요. 일반적으로 부가세법 문제부터 먼저 풀어요. 근데 부가세법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 법인세법 기본 문제부터 풀고 법인세법 토픽이 좀 쉽게 나올 거예요. 부가세법이 평이하게 나오면 법인세법 토픽이 좀 어렵게 나오고 15점짜리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을 항상 마지막에 풀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풀지도 못하고 다 풀으라고 시간을 줘봐야 엉터리를 거고 그러니까 요거 0 쓰고 나오고 그리고 소득공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인적공제 막 좀 끄적거려가지고 부점수 받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런 게 전략이에요. 상권만 공부한다, 하권만 공부한다 이런 게 전략이 아니라. 됐죠? 근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전략을 안 세워도 따라가게 돼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2-3번 보면 느낌이 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소득세법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고요. 됐죠?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넘어옵니다. 자, 2-165페이지 오세요. (3번에) 이제 특례 2번 부동산 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돼 있죠?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법인세법 할 때 뒤에 파트 가니까 띄엄 봤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도가. 말문제 보기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자, 부동산 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돼 있죠? 자,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상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다만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제외. 상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죠? 적용 대상 부동산에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비사업용 토지 차익, 미등기 양도자산 차익, 분양권 차익,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차익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밑에 세액 계산할 때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 얘기예요. 둘 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둘 중에 큰 거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은 원래 종소세 계산 구조예요. 됐죠? 동그라미 2번은 뭔데? 모르겠죠? 산식 복잡하죠? 근데 밑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적용돼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런 자산들을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에 걸려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 요걸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거야. 부동산 매매업자로. 그러면 사업소득이잖아. 양도소득이 아니라. 그런 꼼수를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한 거랑 사업자라고 보고 사업소득세 계산한 거를 비교해가지고 큰 거를 내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취지 자체가. 됐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특례3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누가 막 줄 막 쳐놨죠? 그죠? 그 정도 보면 됩니다. 2-167페이지 볼 필요 없고요. 2-167페이지 하나만 보고 갑시다. 자, 괄호 2번에 확정신고 돼 있죠?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과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그죠? 왜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한 적이 없다고. 안 그래? 그럼 분리과세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치 분리과세 하는 형태랑 비슷한 계산 구조지. 그죠? 그때 분리과세 할 때랑 비슷한 계산 구조. 분리과세 세율은 저기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처럼 14% 적용한 거. 근데 원천징수를 한 적이 없으니까 확정신고를 무조건 해야지. 그 얘기야. 됐죠? 이 확정신고를 할 때 따로 떼서 계산을 할래? 합쳐서 계산할래? 그 얘기라고. 됐죠? 그 다음 바로 3번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가 있다. 1000분의 2 곱하는 게 있다. 이것도 말문제 보기. 됐죠? 넘어갑니다. 자,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도 있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 연금소득 분리과세 있었지. 그지? 사적 연금소득 그 합계액이 1500이 안 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했지. 1500이 넘어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했잖아. 요거 1500이 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됐죠? 1500이 넘으면 선택할 수 있다고. 분리과세를 어떻게 선택하는데? 밑에 동그라미 2번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 15% 곱한 거. 됐죠? 그죠? 그리고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 외에 종합소득 결정세. 무슨 말인지 이해 힘들죠? 동그라미 기억에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은 1500 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500 넘는 것도 15% 한 곱해보고. 그지? 그 동그라미 이유는 1500 넘는 것 중에 15% 안 곱하고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넣을 것도 한번 계산해보고.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고. 왜? 분리과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정신고할 때 분리과세 계산구조에 넣었을 때 세금이랑 종합소득 계산구조에 넣었을 때 세금이랑 둘 중에 선택하도록 돼 있다. 됐나요? 이 얘기예요. 만약에 연금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럼 1,500만 원은 분리과세 선택했다고. 그럼 요건 분리과세야.
나머지는 얼마인데? 나머지는 1,500만 원이잖아. 이거 확정신고 해야 되잖아. 확정신고 할 때 1,500을 초과한 2,500을 분리과세 하는 것처럼 한번 계산을 하고, 아니면 종합과세 하는 것처럼 한번 계산을 하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뭔데? 요 중에 1,500 중에 1,000만 원만 분리과세 선택을 할 거래. 그럼 500만 원은 종합과세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요거야. 동그라미 니은은 요거고. 그 계산한 거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이 1,500을 전체 다 종합과세 계산 구조에 넣은 게 동그라미 1번이고. 야? 말이 조금 어렵죠? 야? 오케이. 됐습니다. 2-169페이지. 종합소득 차감 납부세액 계산 되죠? 그죠? 자, 세액감면 세액공제. 여기는 다시 또 중요합니다. 세액공제가 적용 순수 해보니까 법인세법에서 공부를 한 거랑 똑같죠? 다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요거는 법인세법에만 있는 규정이야. 됐죠? 밑에 별표시 1번 빨리 눈으로 보세요. 똑같죠? 됐죠? 법인세법이랑 밑에 감면세 2월 공제 안 된다. 똑같죠? 그죠? 자, 법인세 감면세 계산할 때 과표분의 과표 베이스 요거 출처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법인세에 감면세 옆에 소득세 이것도 같이 있었거든. 법인세법 공부할 때. 그래 X표 돼 있었지. 그래가지고 주의하라 했었다고. 기억나요? 법인세 써버려 봐. 페이지 좀 엮어줘. 뒤로 가야 된다. 세액 감면에 있다. 소득공제가 아니고. 페이지만 좀 엮어줘. 4-292페이지래. 누가 출제해놨죠? 그죠? 조교쌤 소득세법상 잘 써놨네.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잘 써놨네. 응? 지금 다시 기억하면 된다. 됐죠? 됐죠? 그죠? 자,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금액 베이스로 안 분한다고. 왜? 봐봐. 종합소득금액 베이스로 안 분해. 원래 산출세액 바로 위에 있는 과표 베이스로 안 분하는 게 합리적이거든. 근데 소득세법은 요걸 기준으로 안 분하는 게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안 분한대. 이유는 뭔데? 요걸 배제하기 위해서. 요걸 왜 배제하는데? 인적 공제 있잖아.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지면 인적 공제 효과가 반영이 되니까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요 단계가 아니라 요 위에 단계에서 안 분한다고. 소득금액 단계에서.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액 공제 보자. 와, 맞네. 그죠? 근데 천만다행이네. 밑에 보니까 조특법이네. 됐죠? 자, 위에 이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제일 오른쪽 2월 공제 기간 봐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이런 거는 2월 공제 안 된다 돼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10년간 2월 공제된다고 돼 있네. 그리고 저 밑에 조특법상 세액공제 10년간 2월 공제 있네. 그 세법상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규정은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과거에는 5년이었어. 10년 동안 2월 공제된다. 됐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1번 자녀세액공제 1과 2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1과 2를 더해. 그래서 책에는 그냥 기본공제, 출산, 입양공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실무서적에 보면 기본공제 또 추가공제 이렇게 써놓은 책들도 있어. 두 개가 각각이야. 각각. 됐죠? 자, 괄호 1번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래. 그러면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다 갖춰야지. 그지? 근데 그 자녀가 8세 이상이래. 자, 직계 비속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나이 요건 어떻게 지켜야 돼요? 직계 비속,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나이 요건 20세 이하라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8세 이상에서 20세 이하인 거야. 요런 자녀가 있으면 세액 공제를 해줘. 그럼 다 해주지. 왜 8세 이상입니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나와. 아동수당이 나와. 국가에서. 그래서 혜택을 2번 중복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8세 이상부터 해. 됐나요? 이게 해마다 바뀌어왔거든. 아동수당이 6세, 7세 막 이렇게 바뀌어왔거든. 아동수당이 좀 더 높은 전력으로 만약에 바뀌면 이것도 같이 개정이 돼.
됐죠? 됐죠?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 두 번째 줄에 누구도 포함된대. 손자녀도 포함된대 요즘에는. 큰 개정이야. 예전에는 안 됐어. 조부모 선에 큰 애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어. 됐죠? 어떻게 공제해 주는데? 세금으로 공제해 주는 거야. 세액 공제니까. 그 애가 하나래. 그러면 25만 원. 둘이래. 그러면 55만 원. 셋째부터는 40만 원. 예전에는 15만 원, 30만 원 이랬거든. 높여줬어. 그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명일 때 25만 원, 두 명일 때 55만 원이라는 얘기는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이라는 얘기야. 셋째부터는 40만 원이고. 그럼 8세 이상에서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가 셋이래. 그러면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더해야지. 그럼 얼마야? 95만 원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밑에 출산 입양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을 때, 이때는 손자녀는 안 돼. 어떻게 공제해 주는데? 요건 그대로야. 개정이 안 됐어. 올해 애를 낳았는데 그게 첫째래 30, 둘째래 50, 셋째래 70.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 봐봐, 나를 봐봐. 우리 집에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셋이 있어. 셋이 있어. 됐어요? 됐나요? 첫째, 둘째는 10살이 넘어. 셋째는 올해 태어났어. 그럼 봐봐. 8세 이상은 몇 명이야? 둘이니까 55만 원이야. 거기다가 올해 낳은 애는 몇째야? 셋째니까 70만 원 더 해야 돼. 그럼 얼마야? 125만 원이지. 할 수 있겠어요? 복잡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다 생각하면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실수 안 할걸요. 그죠?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응? 됐습니다. 넘어가. 자, 그 다음 연금계좌세액 공제. 여기 조금 체크되어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자. 요건 뭔데? 개인 연금저축 불입한 거. 자, 조금 주의해야 돼. 현업에서 혹시 회계팀에 일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개인 연금저축 불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줬었어. 근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든. 근데 이미 과거에 소득공제 혜택을 줄 때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법이 소급 적용을 안 하니까 아직도 소득공제를 받아. 그래서 현업에서 일을 할 때 그 연말정산 할 때 서식을 보면 연금저축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 이게 도대체 뭐지? 과거에 있던 거야. 과거에 있던 거. 지금은 세액공제야. 우리 시험에는요 소득공제라고 등장 안 해. 굉장히 예전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였어. 2013년. 근데 현업에서 일할 때는 그때 가입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우리 시험에는 세액공제로만 나온다. 됐죠? 그럼 소득공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세액공제 어떻게 해주는데? 둘 중에 작은 거에 12%, 소득이 좀 적은 경우에는 15% 해준다. 소득이 얼마나 적어야 되는데? 소득금액이 4,500만 원. 종합소득금액으로 4,500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한 5,500 정도 된다더라. 이렇게 산정을 한 거야, 자기들끼리. 자, 또 그다음 1번 연금계좌 납입액 얼만데?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거, 퇴직연금계좌 불입한 거, 퇴직금, 그죠? 합쳐가지고. 됐죠? 한도는 연 600만 원 한도에, 이게 기본 한도에 추가로 더해주겠대. 어떻게 추가로 더해준대? 동그라미 디귿. 개인조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있죠? 그죠? 요게 만기되면 전환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그래서 전환할 때 추가로 연금계좌에 불입한 걸로 봐버려요. 한도는 300만 원까지.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이거는 뭔데?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거. 퇴직연금계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갈 거다, 그 얘기지. 그러면 추가로 불입한 걸로 봐가지고 300만 원 한도 내서 해주겠대. 됐나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정도만 봅시다. 저 밑에 특별세액공제, 여기서부터는 잠깐 끊었다죠. 특별세액공제 많이 중요해.